푸른밤 종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을 나 역시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공감. 한 대학에서 공감한다는 말과 너를 이해한다는 말을 두고 그 차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약 100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요, 공감에는 너를 이해한다는 말에는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데요. 바로 경험이라고 해요. 나 역시 그렇다고 느낀다는 건 그런 흔적이 내 안에도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울어본 적 있는 사람은 눈물의 날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등을 다독이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는 거고요. 아파본 적 있는 사람은 상대의 눈빛만으로 아픔의 깊이를 헤아리고, 기쁠 땐 함께 기뻐하면서 때로는 같이 화도 내주면서 그런 하루 보내셨나요? (11월 3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Le soleil passe son bras par la fenêtre. Les chasseurs à ma porte comme les petits soldats qui veulent me prendre. 네, 핑크 마티니의 Sympathique 들으셨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첫 곡이었어요. 자, 상당히 기분 좋은 재즈 곡이었는데요. 저는 이 팀의 곡을 딱 들으면서 와, 되게 분위기랑 믹스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90년도 초반에 초중반에 결성이 된 팀이네요. 그리고 되게 많은 멤버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즈 분위기가 나는 곡도 많고 그 외에 팝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곡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자, 심파티크라는 단어 자체도 공감, 동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송진주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해주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더라고요. 경청도 해주고요. 그럼 훨씬 대화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공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맞추고 있을 때 어떠한 그 온도 이런 것들도 느껴져서 참 재밌는 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데 공감을 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눈빛 차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 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쭉 나눌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래서 되게 눈으로서 동의를 표하는 어떤 눈짓들, 고개 움직임 이런 게 생기잖아요. 전 그게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5023님, 저는 공감이 필요한 하루였어요. 누구랑 손잡고 같이 울고 싶은 그런 기분의 날이네요. 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슨 일일까요? 공감이 필요한 날이 있죠. 예, 오늘따라 왠지 내가 한 일이 되게 잘 안 풀린다거나 혹은 너무 잘 됐는데 이제 이야기 나눌 어떤 여유가 없었을 때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그 공통점은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라는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엔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싶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죠. 배경옥 작가님,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세요. 그리고 코너 진행도 제가 콘솔 잡고 할 거예요.
어떡하죠? 마이크를 제가 올려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침착하자. 자,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일렉트로닉 뮤직과 힙합 음악이 함께하는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2017에 초대합니다. 자이언티, 로꼬, BY, 아비치, 투자모 등 출연하고요. 장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입니다. 12월 30, 31일 이틀 공연 중에 저희는 12월 30일 금요일 1일 관람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 웰메이드, 넥센타이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나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조원선 씨의 노래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라는 곡인데요. 오늘 좀 많이 추웠어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막 나누다가 오늘은 그래도 날씨 예전보단 많이 안 추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 너무 추웠거든요. 오늘 그 콘서트 리허설 때문에 이제 현장 이동을 해서 좀 탁 트인 곳에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고서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 오늘 진짜 날씨가 추운가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뭐 친구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목소리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차가운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조원선 씨 말고도 다른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윤상 씨의 목소리입니다. 코러스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곡의 색채를 좀 더 뚜렷하게 만들어 냈죠. 조원선의 노래 아무도 아무것도 들을게요. 제풀에 식어버린 철없는 사랑에. 조원선의 아무도 아무것도 들으셨습니다. 0302님, 왠지 차분해지고 싶은 밤인데 노래가 딱 저를 그렇게 만드네요. 숨이 후 쉬어져요. 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첼로 소리가 너무 좋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푸른밤에서 자주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숨이 후 이렇게 쉬어지네요. 김문영님, 이 노래는 아프다는 가사를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니까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 부질없다라는 듯한 느낌을 품어서 곡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염세적인 그 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축 처지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물론 저는 그런 감정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날게요. 1194님. 현실 타임으론 12월이에요. 하지만 푸른밤 시간으론 아직 11월 달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푸른밤을 들으며 되새겨 보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올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으니 현실은 12월이 되어버렸죠. 지금 부스 안에 보이는 달력도 12월이에요. 지금 12월로 뜯어져 있는데요. 글쎄, 저는 12월에 큰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 콘서트도 진행이 되고, 뭐 또 이제 샤이니 콘서트도 해외에서 또 진행이 되는 것이 있고, 다시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또 콘서트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3주가 지나요. 12월에. 그리고 그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연말 준비를 하면서 연말을 맞겠죠? 그러면 12월이 끝나버려서 저에게는 어떠한 일로 가득한 12월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연도는 유독 많이 바빴던 해였던 것 같아서 뭐 물론 나름 뿌듯합니다만 끝나보고 한번 다시 스스로를 채점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2646님. 퇴근이 늦어서 주차하면서 차에서 듣고 있는데요. 쫑디 콘솔 부여잡고 우는 소리에 빵 터져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을 밟을 뻔했잖아요. 힘내요 쫑디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운전 미수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브레이크라고 악셀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예,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안전벨트 꼭 매시고요. 예, 속도 준수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예, 마지막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그 주차장에서 진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도착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가만히 서 있는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이제 박아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주차하시고 조용히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콘솔을 부여잡고 우는 소리를 냈죠, 오프닝에. 예, 이지영 씨와 백 작가님 오시면 더 심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 옆에서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신하림님. 쫑디, 저 오늘 과제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었거든요. 겨우 과제 끝내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집안이 엉망이라 정리를 하고 설거지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숙제, 과제 하느라고 이제 평소에 해야 될 그런 설거지, 청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밀렸었나 봐요. 근데 사실 이런 날은 대부분 내일 하자 하면서 자게 되는데, 하림 씨 같은 경우에는 원체 성격이 좀 성실하신가 봐요. 그래서 또 설거지, 청소 이런 거 하시면서 마음이 좀 북받쳐 오르신 것 같은데요. 하루 정도는 하루 정도 미룬다고 해서 그게 막 못 쓸 것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많이 피곤한 날이라면 미뤄도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그렇게 나에게 무리가 될 것 같으면 힘든데 고생해서 다시 손에 물 묻히지 마시고 쉬시길 바랄게요. 최지수님. 내일 아침에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뭘까요?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꾸 걱정이 돼서 큰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좀 걱정이 되신다. 그래요.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가죠. 걱정이 되죠. 부모님이 이제 멀리 가시는 것이고, 또 이제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이제 언어라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시로 연락을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그걸 막 어떡하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부모님도 저희가 이제 자랄 때 엄청 많은 걱정을 해 주셨었고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금씩 허물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승환의 만추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푸른 밤 종현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키스 우리 둘만의 키스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솔로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미혼 남녀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7.6점,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응답자의 63.7%는 솔로보단 커플이 낫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혼자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You know that it could be nice if you don't say you love me. Don't treat me like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더 러브 연애교실. 이 두 분도 혼자보단 함께일 때 더 빛나죠. 푸른밤의 유일한 혼성 게스트 커플,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색하죠? 아니 너무 좋아요. 지금. 어색해 죽겠죠. 몰랐어요. 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저도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줄 몰랐어요. 아니 자리가 갑자기 바뀌니까 제 네. 기분이 되게 좀 특별해요. 그리고 네. 저는 이 콘솔 부스 앞에 앉게 된 지가 이제 3일째거든요. 아. 이게 되게 이상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것 같아요. 굉장하죠. 예. 이게 되게 익숙한 공간에 예. 내가 알고 있었던 곳이라는 이 공간 자체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 라디오 네. 부스에. 근데 이 콘솔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무지했었다 보니까 이 앞에 앉으니까 와, 뭐랄까요. 내가 못 봤던 달의 이면을 보는 기분? 달의 이면. 와, 철학적으로. 예. 근데 달의 이면을 보는 저도 기분. 오래 전부터 네. 이제 라디오 청취자 입장으로서 네네.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그 DJ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소개하는 음악의 시작과 끝을 기술적인 부분도 책임을 지고 이런 흐름이 네네. 솔직히 제일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배철수 아저씨가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네. 매번 그렇게 하시진 않지 않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생방송은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해보니까 제가 음악을 틀어주는 기분이 확실히 네. 있어서 예, 확실히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게 있어서. 3일 하신 거라는 예, 거죠? 3일째입니다. 심지어 코너 진행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두 분 조심해 주십시오. 저 당황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이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마음 안절부절. 준비를 하고. 안절부절. 내가 긴장되지. 평소처럼 그냥 합시다. 9433님, 백 작가님 드디어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네. 백 작가님. 사실 2주간 못 뵀잖아요. 아 비싼 말이에요. 저도 예. 기침 감기 때문에 예. 사실 막 네.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좀 말씀하시기도 불편하시고 네, 그러셨겠네요. 네. 지금 좀 어떠세요? 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네네. 낮에는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밤이 되면 예. 약간 목이 잠기면서 밤이 되면 기침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살짝. 밤 되면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네, 밤 하루 시간 때 종일 좀- 면역력이 떨어져요. 네. 피곤하잖아요. 예. 하루 종일 좀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되면 피곤해지니까 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지금 아직 다 나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따뜻한 거 많이 드시면서 이제 지금 따뜻한 물 마시고 있어요. 예. 121호님, 백 작가님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감기 이제 다 나으셨나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저 사실 며칠 전에 며칠 전도 아니네요.
금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구나. 그 도서관 인천에 있는 무슨 도서관에서 강연을 잠깐 했었는데요. 네네. 푸른밤 청취자분이시더라고요. 네. 사인을 받으면서 작가님 감기 괜찮으세요? 아, 네, 그래서 그럼 또 소식을 접하셨군요. 네네 푸른밤 열심히 듣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또 백 작가님께서 매주 나와주시니까 또 백 작가님의 팬분들은 푸른밤을 또 챙겨 들으시겠죠. 그럼요. 자, 이지영 씨는 좀 어떠세요? 어떻게 저요? 지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뭐 잘 지내요. 잘 지내고요. 지난주에 그 앨범 나온 거 겨울 for you. 푸른밤에 선 공개한 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노래. 일도 또 계속 생기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네네. 연말에 항상 누구나 스케줄이 많잖아요. 일도 맞아요. 많고 마음도 정리할 것도 바쁘고 많고. 지금도 준비하려고요. 예. 연말 준비를 이제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준비해야죠. 뭔가 계획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연말 어떤 혹시 음악하는 사람 아까 뭐 종현 씨도 얘기했지만 일이 거의 뭐 공연밖에 없잖아요. 다 그렇게 몰려 공연 있죠. 행사 스케줄로 몰려 있는데 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연말에 공연을 안 하려고요. 그래서 공연 안 하고 어떻게 연초에 할까 차라리.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이제 나에게도 그렇고 관객분들한테도 좀 배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상술이죠, 상술. 배려라고 좋게 표현했더니 상술이라고. 포장지를 바로 벗겨버리시네. 포장지를 그렇게 과감하게 제가 비싼 백화점 포장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벗겨버리셨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공연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 솔로 생활에 만족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솔로라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사실. 솔로라서 좋은 점이요? 사실 뭐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경험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니 그죠,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물론 경험하신 적이 있었을 테고 혼자 있을 때 오로지 나를 집중할 때 중요성 이런 것들이 또 분명 필요하니까. 네. 근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네. 결혼 전까지 솔로였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혼자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랑하신 거면 그냥 자랑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진짜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못 견뎠는지 그런 누군가 경우도 있을 수 항상 있겠어요. 이렇게 옆에 있었고 짧은 시간들은 있어요. 뭐 보름 한 달 정도는 솔로였던 적이 있었는데 보름 한 달이요. 예. 뭐 하여튼 정말 뭐 그랬었어요. 촘촘하게 연애를 하셨나 알겠습니다. 보네요. 예, 그것도 촘촘하게. 뭐 사람의 어떠한 생활 패턴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좀 이별하거나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후면 다 또 상처가 치유가 되는 정말 신기해. DNA여서 잘 털어내는. 애도의 시간 이런 게 없어요, 저는. 네,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일주일이면 뭐 애도했죠. 그럼요. 예, 얼마나 만나셨기에. 울고 기도하고 막 몇 이랬었는데. 년씩 만난 분도 그래요. 일주일이면.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엔 헤어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헤어지나 봐요. 5년을 사귀었으면은 네네. 2년 3년 반을 준비했어. 헤어짐을 전부터 이제 헤어지는 연습 막 하면서 매달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스케줄도 다 짜놓고 그래 이때쯤에 그래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야. 계획 다 세워야지. 이별 예행 연습과 그 이별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이별 여행도 막 미리 계획하고 그래요. 그럼요. 저 이별 여행도 해본 적도 있어요, 진짜. 저런 네. 무슨 짓인가요? 이별 여행. 이상한 거 다 해봤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정현정님은요. 솔로라서 좋은 점 중 하나. 주말에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주말에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 사실 커플이다 보면은 되게 당연시되는 어떠한 만남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말이 다들 일이 있으니까 주중에는 바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만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주말에 일이 없는데 날 만나지 않는다. 화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대부분 뭐 주말에 만나니까. 쉬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하죠.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쉬어야 돼요. 그럼 월요일 날 너무 리스크가 커서 그럼 토요일만 놀아라.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 일요일 날까지 애랑 놀면 굉장히 많이 지치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이제 가장 좋은 게 밀렸던 드라마를 모조리 다 다운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침대에 누워서 그걸 연속으로 재생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인 거죠. 네네.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다 그냥 아예 16부작 쫙 다 보고 그럼 굉장한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한 편을 다 끝냈다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마라톤을 끝낸 듯한 기분도 들잖아요. 되게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16부작.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요즘은 없고요. 예전에 그런 적은 있긴 한데 근데 그러다 감기 오지 않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항상 그럴 땐 그래서 이불에 들어가 있을 때 귤을 한 박스까지 옆에 끼고 아 그리고요. 그래야 돼요. 손 노래질 때까지. 예, 예. 16 비타민을 음. 많이 섭취해야죠. 그렇게 보면 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렇게 보기 싫은 장면은 스킵해도 되니까 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저는, 볼 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작가적 시점에서 볼 때가 있거든요. 예. 분명 이런 말이 나올 거고 이런 플롯일 거야. 그럼 그냥 예. 점핑해요. 아, 이거 완전 고구마 구간이구나. 점핑 해가지고 저는 고구마 구간, 답답한 구간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맞아요. 답답하게 막 네. 요즘에 고구마 먹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 16부작을 그냥 실시간으로 보면 대충 16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아, 혼자 보면 어. 스킵하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네네. 어찌 보면 그건 또 그렇죠. 예. 근데 만드는 사람도 성의도 있는데 죄송하네요. 너무 대놓고 되게 힘줬던 장면을 스킵해버리는 아유, 대중들이. 아니 본인 포장지도 막 벗기더니 이번에 이제 백영욱 작가님 포장지까지 막 그렇게 너무 하시네요. 아니, 성의라는 게 항상. 알겠습니다. 피디님한테 죄송하네요 갑자기. 남경희님 솔로의 좋은 점 뭐 먹을지 나 혼자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혼술 혼밥 뭐 이런 것들이 예. 막 성행한 걸 수도 있어요. 커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만나서 뭔가 메뉴를 정하는 그 어떠한 그 시간의 소모 이런 것들. 점심 식사 시간 얼마 없는데 누구랑 같이 가서 막 먹으려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혼자 가서 먹으면 더 좀 그렇죠.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네. 약간 결정장애 있는 분들은 네. 누군가 메뉴를 정해주지 않아서 솔로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 네.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 아, 그 윤고은 작가라고요. 1인용 식탁이라는 소설 쓴 예. 작가님이 계신데 그 혼자서 밥 먹는 거에 단계가 있는데 최상위 단계가 혼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어. 네. 고깃집 혼자 가는 그렇죠. 것. 보통은 2인분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앉아서 고기를 구울 때 그 민망함을 극복하고 혼자서 꿋꿋이 고기 2인분을 다 먹는 그게 이제 최고의 경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솔로보다 커플이 낫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럴 때 좀 약간 그렇게 좀 푸짐하게 뭔가 먹고 싶을 때 그런 식욕과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역시 커플이? 그거밖에 없나요? 안타깝네요. 얘기한 게 지금 다 메뉴 뭐 이런 거 그렇네요.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더 러브 연애교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연애 고민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이지영 씨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이지영 씨가 발매한 따끈따끈한 바로 네. 그 곡 겨울 for you 이 곡을 듣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본인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네.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예, 이지영 씨의 본연의 어떤 시그니처 사운드보다는 좀 더 색다른 분위기도 품고 있어서. 백 작가님이 아직 못 들어보셔서. 아니 그 제목이 되게 예쁘네요. 겨울 포유. 겨울 포유요? 네네. 되게 문학적이죠. 뭔가 되게 기묘한 느낌. 자기에 넘칩니다. 자기에 넘치는 푸른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들을게요. 예. 얼어붙은 낙엽찬 바람. 네, 이지영의 겨울 for you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귀에 정말 착착 감겨요. 아, 정말요? 어때? For you 계속. 후렴구 그 for you 부분. 네 맞아요. 정말 괜찮아요. 고민 많이 하고 쓴 부분인가요? 아니면 한순간에 빵 나왔나요? 한순간에 나온 거죠. 원래는 고민을 더 많이 했었어요. 이것만 만들어 놓고 예. 살이 더 많았던 곡인데 좀 잔가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다 빼고 걷어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넣다 보니까 그냥 포유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근데 됐네요. 충분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짜임새가 정말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8409님이 와, 첫 소절부터 감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첫 소절부터 힘을 제가 딱 줬어요. 이제. 뭐 금방 말씀하실 땐 다 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첫 소절만.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K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에겐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같이 다닌 남자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 봐도 쟤넨 절대 서로 설렐 수가 없어.
톰과 제리 같네? 라고 할 정도로 티격태격하는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학년이 되면서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제가 이 친구의 SNS 계정부터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어머님과도 자주 연락을 하게 됐죠. 간간히 어머님께선 친구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제게 부탁하기도 하셨는데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해주고 있었는데 어머님이랑도 점점 가까워지고 마치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가 전화해서 그냥 툭 던지는 말에도 설레고 자꾸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취한 김에 넌지시 물었죠. 너 나 여자로 어때? 친구의 대답은 너 좋지, 괜찮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100% 중에 얼마나? 친구의 대답은 80%. 그리고 얼마 후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는 군대에 있는 이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네가 좋아. 좋아져 버렸어. 그래서 헷갈리고 모든 게 복잡해.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의 대답이 상당히 애매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 갑자기.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다음 달에 자취방 이사 가지? 그때 불러. 도와줄게. 짐 옮기는 거. 저는 지금도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몰라서 못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 제대하려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뭔가 창피해서 다시 마주칠 생각을 하니 괜히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친한 친구에게 고백하고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한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휴. 근데 이게 확실한 대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 느꼈는데. 네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예. 네. 가서 짐 옮겨주고, 네. 뭐, 그리고 또 뭐죠? 뭐, 웃었잖아요, 일단. 아, 뭐야, 갑자기. 뭔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좋아져 버렸어. 우린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좀 대답을 하겠죠. 네.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뭔가 당신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더군다나 내가 가서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백 작가님. 아니 이제야 얘기해라고 얘기한 것의 행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좀 약간 더 따뜻한 군대 생활이었을 텐데 진작 좀 말하지 뭐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자취방 이사 가는 거 꼼꼼히 다 알고 있고 부르라고 도와줄 테니까 뭐 이런 거는 예스 아니에요? 너무 예스 네. 아니에요? 너무 예스. 이 그게 정도면은? 남자분 입장에서 어때요? 예, 저도 너무 네. 예스 같고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 갑자기 그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너무 말을 자연스럽게 해서 아니,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어서 좀 그런 거지. 네. 예, 예. 이분 또, 약간 예.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 보통 이렇게 안 묻거든요. 100% 중에 얼마나?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분의 어떠한 성향 네. 자체가 되게 재밌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거기 또 듭니다. 80%라고 정확히 팩트로 얘기해주는 이분의 캐릭터도 네. 재밌으신데요. 정현정님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정현정님 100%라고 하기엔 쑥스러워서 80%라고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왠지 100%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 나 여자로 어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구 사이일 때 누군가 여자로 어때라고 물어보면 나의 여자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친한 친구일 때는 야 너 진짜 여자로 진짜 괜찮지 내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지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서 예 대답 자체를 80%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되게 지금 이 남자분의 대답이 너무 좀 부러운 게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하는 상대방과의 그 목소리로 대화하는 문자가 네. 아니면은 굉장히 센스 있는 남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근데 서로 이제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항상. 예. 그런 어떤 그 한 방이 순간이 이제 오죠. 이제 짐 옮길 때. 지금 한 달만 기다리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그걸 읽지도 못하고 있대요. 빨리 그러니까요. 읽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며칠 된 것 같은데. 아니 그 일이 안 지워진 지 며칠이 됐는데. 저 보낸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걸 또 왜 안 읽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빨리 답변 보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보통은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얘가 왜 답을 안 읽지? 혹시 내 말이 뭔가 오해가 생긴 건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자취방에 간다는 말이 너무 좀 그랬나? 내가 오버했나 괜히 내지는 이삿짐을 내가 이삿짐 센터 부를 텐데 내가 굳이 거기 뭐 이런. 그렇죠. 음. 그 여자분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답변이 조금 늦으면. 아. 물론 상대편은 좀 괴로울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거잖아요. 연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살짝 긴장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사연자분도 복잡해서 못 읽고 있는 거니까 이건 사실 그쵸? 계산으로서 또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려고 안 읽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본인도 맞아요. 복잡하고 헷갈리시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자,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어요. 자, K님의 사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네. 이분에게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1298님이요. 가능성 있네요. 부러워요. 이번에 만날 때 아예 확실하게 대답 들으세요. 그리고 한 달이나라니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은 1초가 하루 같고 지금 뭐 하루가 1년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달이면 거의 크리스마스 즈음이잖아요. 네. 저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좀 특별하고 낭만적이고 뭔가 예쁜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디데이로 정하고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네. 그 남아있는 기간을 좀 더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추적하게 날려버리지 말고 뭔가 좀 더 예뻐지고 조금 더 다정해지고 뭔가 좋은 쪽으로 예, 그렇게 쓰시면 그 시간 자체 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전수연님. 그린라이트? 처음부터 마음이 있으니 SNS 관리도 맡겼던 거 아닐까요? 아무리 친해도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간과했군요. 예. SNS를 SNS 관리 맡긴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혹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지인에게 맡기는 거겠죠. 모든 거 다 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K님. 사연 나중에 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묘하게 자랑한 것 같아요, 이분도 참.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는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푸른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사연들 바로 만나볼까요? 네. 790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랑 싸우면 저는 바로 얼굴 보고 말하면서 풀어야 하는데요. 남자친구는 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해지면 풀려고 해요. 그래서 싸우면 먼저 다가가는 건 늘 저라서 항상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진짜 제가 더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성격 차이인 걸까요? 성격 차이 같은데요. 성격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자면은 바로 싸움 직후에 막 눈앞에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갈등이 생기면은 일단 우선 우리 휴전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날의 사건들을 되뇌어 보면서 좀 진정됐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성적인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전자예요. 좀 이제 그 예. 당시에 있는 감정들을 서로 좀 나눠야. 순간 눈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순간들이 저는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침착해진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는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심을 얘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본심도 얘기 못하고 음. 그 알리바이 성립이 좀 달라졌죠. 나중에 얘기하면은.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알리바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 제일 중요하죠. 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이제 많은 마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을 하다 보면 좀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또 성격이 되게 급하고 네. 무조건 싸웠던 그 순간에 갈등하는 그 기분, 불편한 기분이 싫어서 억지로 그 기분을 어떻게 말하면 탈출하고 싶어서 뭐 눈앞에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절대로 싸움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기분이 싫어서 도망가는 거는 또 안 좋은 것 같긴 하고. 맞아요. 저는 사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 성격 자체가. 싸움이 있으면 항상.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격 차이인지 뭐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속상한가 봐요. 저도 그걸 네.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밑에 줄에. 저는 남자친구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좀 생각해보고 여자친구가 좀 그런 거 안 느끼도록 약간 좀 노력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예, 사실은 이게 그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연애라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뭔가 이래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래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감정이 사실은 실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그냥 고지고대로 팩트를 얘기하고 뭐 아니면 거짓말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때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본인의 어떤 태도라던가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더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약간 감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 서로 간에 좀 약간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남자친구분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살짝 조율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래요. 남자친구분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니까요. 예.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하나 소개해 주시죠. 8027님. 친구의 썸남이 있는데 자꾸 저한테 연락하고 작업을 걸어요. 친구한테 요즘 잘해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것뿐인데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친구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친구는 이미 제 말이 들리지가 않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썸남이 나에게 네. 연락을 자꾸 한다. 썸남은 모든 걸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친구가 자기와 뭔가 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자기가 연락하는 사람도 그 친구가 되게 친하다는 것도 알고 음흉하네요. 아니 음흉하고 이상하고 정말 안 좋은 이상한 성향이에요. 성향 자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되게 친구가 잘 돼도 문제고, 그렇죠. 친구가 안 되고 나랑 잘 돼도 문제고, 되게 별로거든요. 이런 인연이 어떻게 좀 커트를 해놔야 될까요? 어떻게 잘라내야 될까요? 근데 이미 또 그 친구의 조언, 충고가 귀에 안 들리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어쩔 수 없습니다. 톡 오픈을 해야 돼요. 톡 오픈? 예. 톡 오픈식. 그에게 왔었던 연락을 이제 그 여자 사람 친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정도로 그 남자분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왜냐면 지금 이미 이렇게 됐는데 더 깊어져 버리면
그렇죠. 예. 그건 좀 그쵸. 그리고 친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맞아요. 약간 흐리듯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음. 생각해봐라고 하면 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음. 그것도 어떻게든 방법일 수 어떻게든 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전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여기서 더 길어지면은 정말 잔인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네. 뭐 그렇게 잔인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충격을 좀 받는 정도. 네. 지금이 꽤 좋은 타임이 아닐까. 네. 예. 그래요. 확실하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네. 자, 다음 하나 사연이요. 더 소개할게요. 4864님. 일하는 곳 주방 주임님이 저한테 맨날 무슨 향수 쓰냐고 좋은 냄새 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 없을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고 칭찬을 한대요. 다 같이 뭐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자꾸 너 주임님 옆에 앉아 이러고요. 근데 저번 회식 때 어떤 분이 주임님이랑 저한테 둘이 잘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주임님이 담배 피러 가야겠다 이러고 나가신 거 있죠?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담배랑 그린라이트랑 무슨 상관이? 불을 붙여서요? 글쎄요. 주인님께서 민망하셔서 자리를 뜰 수도 있고 좀 자신의 어떤 울그락불그락 부끄러워지는 표정을 감추려고 자리를 피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러 간 것만으로 이제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잖아요. 네. 근데 후각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후각이 진짜 예민하거든요. 제가 정말 예민해요. 예. 저도. 근데 제가 제일 예민해요. 아닌데? 그래 당신이 미니. 아닌데? 아니에요. 예. 일단 후각이 예민한 네. 사람들은 좋은 냄새가 나면 일단 칭찬을 하고 보잖아요. 네. 네, 저는 해요. 무슨 예. 향수 쓰냐고 꼭 물어봐요. 저도 그리고. 항상 물어보고 네. 무슨 향이군요. 어떤 저는 이제 메이커까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뭐뭐의 무슨 향인데 뭐 얘기 나오다 맞아요. 뭐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나누지. 이게 사실 인간적인 호감의 표시가 될 수는 있지만 이성적인 호감의 표시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물어봐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종현 씨 화음 콘서트 할 때 네. 대기실에서 제가 종현 씨 향수 못 쓰냐고 맞아요. 물어봤었어요. 그날 너무 향이 너무 좋아서? 좋아가지고 예. 여쭤보셨어요. 근데 제가 뭐 종현 씨를 뭐 좋아한다거나 물론 뭐 이제 뭐 그런 건 아닌. 네, 저는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데 저도 뭐 네. 예. 아무튼요. 근데 뭐 이것이 네. 뭐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근데 또 밑에 줄을 보면 자기가 없을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 친구한테 좋은 냄새 나 이러면서 칭찬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특별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쓰는 향수가 아니고 이분의 채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페로몬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람에 네. 따라서 향수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되니까 온도에 따라서 네. 채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채취가 특별히 더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강렬하게 사실 후각 특히 그 귀등 뒤에나 아니면 네네. 이 정수리 같은데 그 본연의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겠죠. 뭐 향수는 그냥 핑계고 아마 이분한테서 나는 그런 채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린라이트 같아요. 다시 보니까 네. 너 주임님 옆에 앉아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몰아가고 보면 그러는 거죠. 뭔가 있다는 거죠. 또. 그치. 예. 네, 맞아요. 사연자분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불편하신 상황인지 아니면 설레시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자, 그래요. 다음 사연이요. 예. 변성우님인데요. 예, 올해 크리스마스도 또 혼자 보내겠구나 했는데 어제 첫눈에 반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자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번호를 받은 그 루트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연락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개를 받았다. 소개 아니라 친구에게 이제 번호를 물어 알아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조심스럽게 연락해야 돼요. 그렇죠.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는 네네. 거니까. 아니면은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먼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친구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데 번호 줘도 되니?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정확한 전략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파죽지세로 들어가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로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의 출처가 중요하다 우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통로. 거죠. 예. 이 통로가 어디냐. 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아니면 이제 만약에 내가 직접 물어봤다. 번호를. 저기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럼 작전 짜기가 쉽죠 우선은. 어떤 작전으로 들어가시게요? A 플랜, B 플랜? 끊으면서 전화 받아도 누구누구입니다. 네네네. 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멘트 들어가나요? 들어가야죠. 아,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지영 씨,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멘트 너무 80년대 후반에 통했어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멘트. 그건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인데요. 네. 이런 사람.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그래요. 뭐 어쨌든 연락을 하실 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손하게 다가가시고 부딪혔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순간과 그 공간을 좀 상기시키게. 그때 있었다고 이 사람이? 혹은 아 맞아 그때 거기서 봤었는데 아 그 사람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게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곳에 왜 갔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야 정말 이런 얘기하니까 저 정말 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막 하루에 막 10대 명 막 새로운 사람 생기고 친구요. 근데 상상만으로는 이런 말 아니에요. 뭐. 저 지금 상상만 한다고. 아니 그 말을 너무 잘해서 이 말을. 네, 저 상상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들을 거예요. 노래는요, 윤건의 알아주게 듣겠습니다. 알아주길 어쩌면 간절히 바랬어. 윤건의 알아주게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정말 윤건 씨의 색깔 뚜렷하네요. 네. 남경희님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해보세요. 제 마음에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앞서서 그 휴대전화 번호 알게 됐는데 네. 첫눈에 반했는데 어떻게 연락하느냐? 예, 차단 당합니다. 시작부터. 예. 뭐 이런 뉘앙스 어떤 뉘앙스냐면요. 너무 극대화시키는 당신 신고할 거예요. 혼인 신고 막 이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하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 마음에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갑자기 급소 공격이에요. 그렇죠. 예. 어쨌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면 확실하죠. 갑자기 명치를 누가 때린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처음부터 막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모르니까 네. 연락 온다는 것 자체가 임팩트긴 하니까.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답장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가장 사소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네. 답장이 어떻게 오느냐, 다음 약속이 언제 잡히느냐 이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모티콘을 어떻게 썼느냐가 다 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떤 초성을 사용하느냐. 그럼요. 몇 분 간격으로 답장이 오느냐도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 속의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네요. 백영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 현수야. 일단 생일 축하해. 얼굴 보고 축하해주고 싶고 웃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지만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니까 난 그냥 조용히 이렇게 혼자 너의 생일을 축하할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연기학원에서 같이 무용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지. 서로의 시선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미 1년을 배웠던 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난 남자 눈을 그렇게 오래 바라본 게 처음이라 정말 많이 떨렸어. 그리고 첫눈에 반한다는 말 같은 거 믿지 않았었는데 너랑 처음 눈을 마주치던 순간 그게 뭔지 알겠더라. 하지만 이미 내 곁엔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난 표현 한 번 못하고 커져가는 마음을 숨겨야만 했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헤어졌다는 너.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마음 한켠에선 내게도 기회가 생겼구나 싶어서 좀 기뻤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해버렸어. 널 좋아한다고, 꽤 오랫동안 널 좋아해왔다고. 그런데 용기를 냈던 게 무색하게 넌 내 고백을 받은 날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 버렸지. 네가 사랑하는 그녀가 너무 미웠어. 그리고 넌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건지 잘못 없는 널 원망했어. 그러길 어느덧 6개월. 나 이제야 깨달았어. 상황이 달랐어도 네 옆에 그녀가 없었어도 넌 날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아직도 널 생각하면 가슴이 녹아내리듯 뜨겁고 아프지만 나 이제 너 포기할 거야. 마음이 넓은 사람은 못 돼서 네 사랑을 응원해주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는 전하고 싶다. 널 사랑했던 시간들만큼은 벚꽃이 만개한 봄날 같았으니까. 사랑했어. 이젠 마음을 다해서 멀어질게. 안녕. 네,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어렵게 고백을 했는데 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돌아가 버린 남자분에게 보내는 K님의 편지였습니다. 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지막 한 줄이 그냥 이젠 마음을 다해서 멀어질게 안녕. 참 이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항상 얄궂어서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게 엇갈렸네요. 내가 고백한 날 다시 그녀에게 돌아간다니. 예, 물론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과의 마음이 다시 확인이 됐다면 물론 만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엇갈리는지. 하루라도 늦었으면 나의 고백하는 타이밍. 그렇죠, 그렇죠. 하루라도 늦었으면 그러게 말입니다. 네. 대부분 참 한 번에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게 제 네. 주변에 한 번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유독 제 주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때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만날 가능성 87%라니까. 네. 그리고 그 그렇군요. 만났던 사람들이 잘 될 가능성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꽤 많은 연인들이 한 번에 못 헤어져요. 예. 그러면 한 번에 만나서 잘 될 확률은 훨씬 적겠죠? 그럼요. 그 생텍쥐베리가 얘기했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을 본 적이 없다. 그쵸. 사실 기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나도 좋아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삶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 아닐까요? 사실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연애사에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공존하고 환희도 공존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래요.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진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사연 들으시면서 같이 마음을 좀 앓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저는 그 아까 다시 이제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백 작가님의 데이터로는 이제 87% 그 연애의 온도에 나와요, 영화. 맞아요. 영화. 영화 네. 맨 마지막 즈음에 나오죠. 김민희가.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야, 네.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영화. 저 역시도 항상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는데 네. 또 대부분 지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고 물리적인 시간을 따지자면은 3개월 안에 만나더라고요. 좀 더 예.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시 만나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맞아요. 경향이 있다. 거의 뭐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은 재회할 가능성이 거의 현저히 줄어드는 것 같고 예. 대부분 다시 재회를 하면은 3개월 안에서 빠르면은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이주. 안에서 네.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행여 뭐 지금 제가 도움은 못 되겠지만 누군가 헤어진 사람한테 고백을 할 때는 네네. 적어도 한 2개월 반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게 저 헤어졌다고? 역시도 그래요. 친구가 사귀던 애랑 헤어졌어라 그러면은 별거 아닌 건데도 그냥 인정은 안 해요. 일단은 예. 근데 그 친구가 한 2, 3개월 후까지도
계속 너 혼자다. 누구 안 만나니? 혼자니라 그러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 얘 진짜 이별한 게 맞구나라고 2, 3개월 후에 이별을 인식을 하거든요. 저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6개월 정도까지 봐요. 굉장히 저는 한 박하시네요. 5년 보려고요. 지금부터 한 5년 보려고요. 너무 귀찮아요. 헤어졌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 친구들 너무 귀찮아서 너무 헤어졌다고 귀찮아요? 자꾸 치킨 사달라 그러고 헤어져서 술 좀 마시자고 자꾸 바빠 죽겠는데 자꾸 지금 술 사달래요. 헤어졌다고. 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네가 행복하다가 갑자기 보통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널 위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난 평생 보통이었는데 평생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거의 평생 같은 느낌으로 보통으로 살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네요. 갑자기 지금 투덜대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갑자기 막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예.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이별했다고 해서 이별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당장은 또 아닌 거니까. 예. 사연자분은 물론 뭐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겠지만 지금 본인의 결정이 어찌 보면 새로운 사람을 이제 찾아 떠나겠다라는 거니까 분명히 그때는 이제 좀 더 성숙한 만남과 좀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잘해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는 너무 흔한 표현이긴 한데 뭐 어떤 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건 어떤 건지 그것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내가 네. 노력을 해야만 이 그러니까. 사람과 멀어진다라는 전 거. 그랬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노력을 해서 멀어지는 게 진정으로 멀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 뭐 생각도 들고 나는 왜 그랬던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는지 그 전에 2년 반간 준비를 하셨죠. 맞다는 준비 기간이 있지 항상 예행 연습도 사전 하고. 준비 기간이 또 있으셨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또 인정합니다. 자, 그래요. K님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백 작가님.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애도 과정 필요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네. 헤어지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멀어지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수용하는 기간이 분명히 와요.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슬프면 슬픈 대로 좀 흘러 넘쳐야 비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네. 울기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나 괜찮아 나는 멀쩡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힘들면 힘들대로 그냥 비커에 눈물이 넘치면 넘치게 그럼 또 비워지거든요. 흘러 넘치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자분도 힘내시길 바라고 좋은 인연이 네. 꼭 올 겁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에도 더 러브 연애교실은 계속됩니다. 연애에 관한 걱정, 고민, 모든 이야기들,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들, 푸른밤 홈페이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게시판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자, 두 분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또 백 작가님 뭐 2주 만에 뵈서 2, 3주 만에 정말 예. 오랜만에 뵙죠. 너무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항상 전 좋아요. 좋았습니다. 저도 좋아요. 지영 씨 목소리 네. 듣는 것만.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조현 씨가 이렇게 콘서트박스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입술 위에만 보여요. 저는 턱도 잘안 머리가 보여요. 예, 예. 유독 두상이 참 예쁘구나 이런 생각. 머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니 이게 의자가 안 올라가네. MBC 의자가 안 올라가요. 제가 하나를 따로 가져와야겠습니다. 올라가는 네. 거. 어쨌든 자 그래요. 두 분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너에게 편지를 써 모든 걸 말하겠어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지난 주말 동생과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8년 전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 즐겨본 휴가였다. 내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동생이 나 몰래 준비한 여행이었다. 요 몇 달 밤 12시가 넘어 집에 오는 동생에게 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냐 야단을 쳤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내 편을 들기는커녕 애도 다 사정이 있는 거지 하며 감싸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게 다 나와 여행을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퇴근이 늦었던 거였다. 언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혹시 휴가 낼 수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내게 동생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겨울 옷도 사드리고 남은 돈으론 언니하고 여행 가고 싶다고 동생이 말했다. 2박 3일간의 짧은 휴가였지만 동생과 처음으로 단둘이 떠난 여행이라 그런지 무척 즐거웠다. 내가 25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동생의 나이는 고작 17. 언니와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동생과 영화 한 편 제대로 본 적이 없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동생을 멀리했다. 나중에 언니가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이야기 나누자고. 그렇게 미뤄온 세월이 벌써 8년이라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언니와 여행을 가보겠다고 마음먹으며 동생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주는 어렵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자는 말. 그 약속을 꼭 지켜주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해선 안 되는 것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자우림의 Something Good 이었습니다. 편곡이 되게 멋있네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밴드 스코어 악기들이 페이드 아웃 되면서 스트링 사운드, 현악 사운드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이 편곡이 너무 멋있는데요. 마무리도 이제 현악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0718님, 저도 언니랑 그 흔한 쇼핑을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사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2월에 언니는 대학원을,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데 저도 언니와 여행 한번 다녀와 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하루의 끝 사연.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죠. 이 사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생각, 형제자매 있으신 분들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 성인 된 이후에 여행을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가족 여행 같은 경우에 방학이 있고 그랬으니까 함께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어렸을 때였고요. 중학교 때도 딱히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크게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상 깊은 여행을 계획하고 좀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저의 누나와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나중에 후회한대요. 진짜 후회한대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자주 볼 수 있을 때, 연락할 수 있을 때, 얘기 나눌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된다고 하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진짜 마음가짐은 자주자주 보고 연락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 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조선미님, 1월에 여동생과 삿포로로 여행을 가는데 그러고 보니 둘이서 여행을 가는 건 처음이네요. 남동생과 둘이서 스위스, 남매 셋이서 제주도와 오사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행 준비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함께 여행을 가셨던 적이 있으니까 그 기억들을 또 추억하시면서 새로운 재밌는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요. 이런 사연 보면서 전 되게 제가 못난 동생, 못난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똑바로 살아야겠죠. 예. 사연 더 보겠습니다. 7505님, 쫑디, 저 오늘 영화 보고 왔어요. 보고 싶었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거든요. 취준생인데 영화를 봐도 괜찮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보길 잘한 것 같아요.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야죠 뭐. 그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영화 하루 본다고 뭐 세상이 뒤바뀌진 않겠죠. 근데 이런 마음이 막 일주일에 2번씩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사연자분처럼 계속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할 정도라면 그만큼 본인에게 좀 철저한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뭐 그랬던 작품 혹은 어떠한 무언가가 문화 매체가 생긴다면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도 더 효율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부터 또 힘내셔서 공부하시길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연지님, 종현 DJ, 저랑 친구랑 12월 19일에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 각자 학교 생활하고 졸업 작품 준비하느라 계획을 하나도 세우질 못했습니다. 첫 유럽 여행인데 즉흥적으로 다니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다고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즉흥적으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가서도 또 그 현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발달이 잘 돼 있으니까 어느 곳을 가도 막 정보가 없어서 막 허덕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가면 좋긴 할 텐데. 그리고 유럽 여행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하면서 느끼는 설레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졸업작품이 코앞에 닥쳐 있으니 연진 씨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뭐 틈틈이 뭐 짧게라도 이동 중에라도 한번 그 곳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고 뭐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주변에 여쭤보시면서 준비를 살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워밍업 같은 건 가능하잖아요. 6458님, 쫑디 1년 넘게 주말 알바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 쉬게 됐습니다. 가게를 다른 분이 맡게 되셔서 자연스레 그만두게 된 거죠. 오늘 그래서 마지막 회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가게가 주인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나 봐요. 어쨌든 정붙인 그 공간이 있고 정붙인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이 좀 인연이 잘 연결이 됐으면 하네요. 추우니까 어서 들어가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한테요. 12월 3일, 12월 4일 토요일, 일요일에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종현의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 콘서트예요. 윤지회님, 오늘 감기 몸살이 심해서 학교를 하루 쉬었습니다. 할 거 없는 고3이라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작은 일상 탈출 같아서 즐거웠어요. 그래도 아픈 건 싫으니까 얼른 털어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기 요즘에 유행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도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추운 곳에 많이 계실 분들 다들 좀 핫팩이라든지 이런 것들 챙기시면서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오시면 따뜻한 물에 싹 씻고 머리 같은 거 잘 말리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머리 안 말리고 자면 진짜 감기 잘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노래 들을까요? 정기고
신곡이죠. 정기고의 신곡. 푸른밤 얼마 전에 함께 공개방송 진행을 했을 때도 헤이베라는 곡을 불러주셔가지고 참 좋았었는데 이 곡 한번 듣겠습니다. 정기고의 헤이베 듣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난 사람들은 몰라 날 내 주변에 말하는 날 잘 안다는 누군지도 몰라 어쩌다 보니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게 됐어. 작은 공통점도 커다란 차이점도 없었어. 서로의 눈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나고 그냥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데이빗 게이츠의 Goodbye Girl입니다. 데이빗 게이츠는 우리에겐 If라는 곡으로 친숙한 미국의 록밴드 브래드의 리드 싱어죠. Goodbye Girl, 이 곡은 1977년에 발표된 그의 세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동명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굿바이 걸의 엔딩 테마곡으로도 쓰였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영원한 작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세상에 영원한 헤어짐은 없는 거라고, 이별을 아름답게 노래한 데이빗 게이츠의 굿바이 걸,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